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동전자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대동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 있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졌다.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할 이런 시기가 왔는데, 특히 최근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로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매도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세력의 매집이, 이 세력의 매집이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즉 세력의 매집의 이 기간을 알지 못하면 상승 시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우리가 절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8월 9일이었어요. 이때도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이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대상승의 2차 대상승의 초입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조건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떤 수익이건 수익이 나면 무조건 좋지만, 이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여러분들이 극대화하시는 것도 몇 번 해보셔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근거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세력의 매집, 그리고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주식을 5년에서 10년 동안 하신 분들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게 주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요, 자, 이번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6월에서 7월달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종목이건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장기간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많이 결정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방금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보조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주가가 하락할 때, 즉 우하향을 할 때 이 OBV가 상승을 하면, 그것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세력 매집주다. 이 말은 뭐다? 작전주다, 또 다른 말로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테마주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 OBV를 적용을 해보시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하나같이 이런 테마주들은 전부 다 이 계단식으로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계단식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보통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세력주의 저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왜 그러냐, 제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많이 들어드려요.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이런 코스피 지수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만큼 무거운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 방향으로 하락을 할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 오히려 세력주가 저점을 찍고 급등이 한번 시작이 되면 2달에서 3달 동안 200%에서 300%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력주가 훨씬 매매하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고점에 사시라는 게 아니죠. 저점에 사라는 거예요. 저점에 사는 이 세력주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대동전자의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세력의 매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의 매집이 얼마 동안 이루어졌죠? 바로 지난 3월부터 가장 최근에 7월 중순까지 거의 4달 반 동안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이 정도 매집 기간이라고 하면요, 앞으로 나오는 상승 시기도 똑같이
4달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첫 슈팅이 나온 게 바로 7월 중순 조금 지나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껏해야 한 달 정도만 이 상승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최소 3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NF나 에코프로베인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요, 심지어 1년 동안 이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대동전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맥시멈 앞으로 3달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홀딩을 했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동전자의 세력의 매집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죠. 이 대동전자가 대표적인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그게 언제였다? 바로 여기였어요. 이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대동전자가 고점을 찍고, 단기간에 고점을 찍고 거의 반년 동안 주가 하락이 나올 때, 이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는 어떻게 되고 있었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때도 똑같이 계단식 상승 패턴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OBV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 기간 조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물린 지 반년 정도가 되면 손절을 결정한다. 그리고 계좌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여기서 손절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서 제발 홀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홀딩하는 전제 조건이 뭐다?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RSI 지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이 RSI 지표다. 그래서 화면을 좀 깔끔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널이 봐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역사적 바닥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어떻게 흘렀냐, 이런 식으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해주는 이런 강력한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대동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전고점을 돌파한 지 오래죠. 자, 근데 제가 왜 아직까지도 상승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쯤 되면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지금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의 수급, 세력의 지금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냐, 단순히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려면 뭐다? 바로 이 OBV가 지금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OBV가 어떻길래 제가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대동전자의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 1차와 2차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세력의 매집량,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량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이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3차 급등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 타점을 섣불리 잡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뭘 참고하셔야 되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처음에 바닥 시그널은 나왔죠. 즉 매수 시그널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매도 타점만 잡으면 되는데, 이 RSI 지표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저 이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시그널이 완성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요 앞 구간에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단기 수익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뒷부분에서 여기서 2차 매도까지 요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보유를 하겠다, 홀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RSI 지표상 이 매도 시그널이 끝나는 시점, 요 시점이 됐는데도 보유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날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동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이때와 같은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 신규 매수를 다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주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 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진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패턴을 전부 다 알고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개미털기에 당하는 것, 혹은 시장의 급락에 패닉에 손절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평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대동전자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종목이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지금의 대동전자와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벌써 6월이었네요. 이때 제가 주주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 비중을 어떻게 더 늘리셔야 되는지, 그리고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 전환이 됐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대동전자에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 할게요. 이렇게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 달에 이번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수익권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번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동전자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나눠달라, 그래야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혹시 이렇게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년 동안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혀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 전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80%가 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탈출 전략을 짜지 못하고 2년에서 3년 동안 물려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담은 이 자료를 제가 1년 동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탈출 전략도 이걸로 전부 다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종목이 자주 바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요, 상단의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